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워싱턴 인근 공군 기지로 직접 나가서 이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과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억류자들을 직접 데리고 나오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만 예,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북한의 태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비슷한 모습이긴 하나 어떤 양쪽 비슷하긴 하지만 네.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북한 같은 경우에 이 북미 간의 협상이나 어떤 대화를 위해서 이 칩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히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양쪽 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본인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홍보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또 원비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생길 수 있는 우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다 제거하는 어떤 그런 여건 조성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트럼프 정부의 치적이라든가 어떤 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정치적인 어떤 것을 활용하는 이 양쪽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어떤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미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억류자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에도 더 밝은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폼페오 이제는 뭐 CIA 국장이 아니고 국무장관입니다. 사실 어쩌면 네. 국무장관으로 들어간 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폼페오는 또 여러 번 들어갔지만 지금 국무장관의 역할로 들어간 거는 과거에 이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들어간 이후에 이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또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폼페오 방북을 통해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마지막 어떤 조율, 뭐 단순히 의제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합의문에 대한 어떤 조율이 저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억류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성과들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떤 개인적인 취향 자체가 어떤 자신의 어떤 업적 같은 것을 부각을 시키고 또 이런 것을 뭐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그 억류자뿐만 아니라 이 향후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자신의 어떤 업적을 가장 뭐 극대화시키고 또 뭐 지금까지 앞서 있었던 오바마 정부와의 어떤 차별성, 기존 어떤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신은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 억류자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폼페이오 장관이 만났고 의제 부분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의견이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폼페오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게 사실 두 번째이고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보면 또 4월 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단순히 의제 문제라고 보다는 의제 이상으로 뭔가 합의문, 그러니까 이 비핵화에 대해서 또 비핵화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보상 조치가 상당 부분 어떤 그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정상회담 자체에서 어떤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있고 그런 결과물을 어떤 사인하는 어떤 그런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번 들어가서 비핵화 문제와 또 그에 대한 보상 조치가 어떤 일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미 국무부 내 핵 협상 전문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비핵화의 수준 그리고 핵 사찰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이 아마 저는 검증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CVID라고 했던 것이 PVID,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어떤 의미보다, 완전한 폐기라는 의미보다 영구적이라는 의미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P라는 영구적이라는 의미가 강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완전하다는 의미라는 의미는 뭐 모든 것, 뭐 소위 말하는 all, everything이라는 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다는 의미가 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이 P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놓고 보면 어떤 선별적인 목표 지향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변에만 한 290개, 300개의 핵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2천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다 이 비핵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 모든 시설을 다 비핵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영구적인, 그러니까 핵 물질이죠.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을 농축한다든가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핵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목표 지향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없애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범위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좁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어떤 영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속도의 측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속도의 문제와 또 영구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그 핵물질을 제거한다는 이 측면에서 이 검증의 문제, 이 두 가지 속도와 검증의 문제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경우에 뭐 2, 3주 안에라도 북한에 들어가서 핵 사찰을 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테고 그렇다면 올해 안에 IAEA의 현재 사찰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핵 실험장을 폐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마 IAEA 사찰회담이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미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찰회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사찰의 시작이고 행동의 측면에서 불능화라고 보이는 그 어떤 폐쇄 봉인 의 어떤 동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사찰이 시작될 것이고요. 이미 IAEA는 오래전에, 물론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오래전에 이미 북한을 사찰을 했고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어떤 경험과 사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런 IAEA의 어떤 경험과 또 여기에 하나 중요한 점은 아마 단순히 IAEA 사찰이나 검증이 아니라 미국이 상당 부분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리비아의 네. 모양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IAEA와 함께 미국이 사찰과 검증을 같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IAEA 사찰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